스포츠에서 각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성. 우리가 흔히 그 각성하고 불안 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는 같이 써요. 근데 이제 스포츠에서는 엄밀히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각성과 불안을 구분을 해야 돼요. 엄밀히. 엄밀히 따지면 구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스포츠에서도 각성과 불안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각성이란 뭔가? 각성은 완전한 이완 상태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 그 어느 지점에 있는 그걸 우리는 각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완전한 이완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에서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정한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상태. 자, 그러면 각성이라는 개념은 운동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어떤 그 지점, 그걸 우리가 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럼 불안은 각성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똑같이 드러나는 어떤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인 어떤 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그 정서가 불안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구분할 때는 불쾌한 정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성은 불쾌한 정서가 아니고 운동 수행에 필요한 나의 준비 상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왜 스포츠에서 각성과 불안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그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스포츠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또 각성과 불안을 함께 다루는 게 이 이후에 나중에 다음 우리가 수업에서 이 불안에 대한 또 각성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걸 할 때 이게 각성과 불안을 이 이론에서는 같은 원리로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성과 불안은 엄밀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상태. 왜냐면 모든 운동은 에너지가 동원되지 않고서는 운동이 안 되죠. 그러면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각성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양궁은 그 각성 정도가 낮을 테고 씨름이나 격투기 어떤 종목들은 그러한 각성이 높게 올라가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든 그 각성의 높낮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각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운동 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완전한 이완 상태에서는 운동 수행이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심리적 그 에너지 동원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위에 초점이 일치되고 내 모든 어떤 생각, 어떤 정서 이런 부분들이 운동 수행에 가장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에너지 동원 상태를 심리적인 에너지 동원 상태로 보는 거예요. 자, 각성은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동원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함께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좀 전에 심리적 에너지 동원 상태를 그렇다면 생리적 에너지 동원 상태는 무엇인가? 운동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적으로 심박수를 빠르게 해야 돼요. 심장이 빨리 뛰어야만 운동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호흡이 빨라야 되고 혈압이 상승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러한 생리적인 어떤 각성,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가 동원된 상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분비되는 화학 물질, 호르몬도 바뀌겠죠. 자, 그러면 신체적인 각성은 에너지가 동원된 상태는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적절한 긴장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이 주먹을 펼칠 때
느슨한 완전한 이완 상태는 주먹을 들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내가 이 주먹에 힘을 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뭐 해줘야 되나요? 근육을 수축시켜서 긴장을 해야만이 이 운동 수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성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동원될 수 있는 그 상태니까 그러면 어떤 운동은 이 동원된 상태가 좀 과하게 올라가야 된다면 이거는 높은 각성 수준이 필요한 거고 또 어떤 운동은 낮은 각성 수준이 필요한 거고 또 선수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어떤 선수는 좀 높은 각성 수준에서 에너지 동원 상태가 돼서 운동 수행이 잘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선수는 조금 낮을 때 잘 되기도 하고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불안의 이론에 공부할 때 한 번 더 터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에서 각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각성은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각성과 반대되는 이제 이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완. 자, 아까 각성이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우리 에너지가 동원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완은 그 반대죠. 생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긴장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완전한 이완 상태라고 합니다. 긴장이 없는 상태. 우리가 스포츠에서 대부분 이 각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불안을 컨트롤 한다든지 중요한 어떤 큰 경기에서 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또 평소에 나의 무의식 또는 기저선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완이라는 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성과 운동 수행을 한번 보죠. 자, 각성이 높으면 운동이 잘 될까요? 아니면 낮으면 잘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운동은 각성이 높아야 되고 또 어떤 기술과 동작에 따라서도 각성이 다르게 적용되어 줘야 되고 개인 선수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어 줘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성이 그 종목이었던 기술이었던 그 선수의 성격 특성에 의해서든 간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너무 높은 지나친 각성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지나친 각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오히려 더 긴장하게 돼서 그러니까 주의의 폭이 많이 좁혀지겠죠. 주의의 폭이 좁혀진다는 것은 운동 수행에 필요한 그런 어떤 자극이나 정보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리의 주의의 폭이 너무 협소하게 될 뿐만 아니고 지나친 긴장, 지나친 경직 상태가 오면 신체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운동 기술을 그래서 테니스에서 백핸드를 하나 하는데 이 백핸드로 공을 칠 때 손목으로 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손목도 동원되고 손에 힘도 동원되고 팔꿈치도 동원되고 어깨도 동원되고 허리도 동원되고 그럼 이 하나의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몸 전체가 다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친 각성 상태에서는 몸이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경직되어 버린다면 이 전체의 이런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파워나 속도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있는 정확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각성이 너무 높았을 때 주위의 폭이 좁혀지고 또 신체 근육이 긴장이 되고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너무 각성이 높은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자, 반대로 지금 적절한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을 못 한다면 어떤 또 부작용이 있을까?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서 우리는 적절하게 뭘 합니까? 긴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너무 이완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 말이에요. 너무 이완이 돼버리면. 아까 너무 높게 되면은, 각성이 너무 높아지면 심박수나 또는 호흡, 혈압, 뭐 화학물질의 분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낮게 되면 에너지 동원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너무 풀려 있으면 에너지 동원이 빠르게 반사적인 부분을 어떤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반응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 수행에 필요한 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초점이 흐트러져 버리죠. 왜? 지나친 이완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정보, 간섭, 흔히 이야기하는 심리적 간섭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이 각성이 너무 높은 것도 너무 낮은 것도 좋지 않다. 이러한 이제 기본만 여기서는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제 불안 이론에서 이것도 한 번 더 또 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완과 운동 수행 관계는 이완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그러면 이완이 운동 수행에는 도움이 되고 꼭 같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이완이 과거에는 무조건 긴장을 하고 무조건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적절한 이완이 필요하다. 왜? 이완해야 될 때 이완을 못하게 되면 내가 지나친 그 각성 상태에서 에너지를 소진한다.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운동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들은 고갈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완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완도 절대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기준이 아니고 적절한 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 관리 부분이나 또 어떤 유연성 부분이나 또 유기적인 어떤 협업 관계를 이루는 데에서도 이완은 중요하다. 왜? 이완이 유연성과 또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거든.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각성이라는 것은 운동 수행을 위한 나의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상태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각성이 없이는 운동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완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 운동 수행에 필요한 어떤 그런 수축, 근육의 수축이나 긴장이 없는 상태. 그럼 이건 운동 수행에는 지금 현재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정상적인 운동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완은 반드시 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불안이라는 것은 각성과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이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안은 꼭 같은 그런 근육의 수축이나 긴장, 경직을 가져오지만 또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변화를 각성 상태를 일으키지만 이건 불쾌한 정서다. 그런데 이것도 좀 넓은 의미에서는 각성과 불안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